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요게 이제 그 주제통합 3강에 뭐 조세에 나오는 부분이죠. 조선의 재정, 뭐 전세, 뭐 여공남 나오고, 나는 뭐 조세 뭐 원칙들, 그죠? 조세 원칙, 뭐 조세 법률주의, 그다음에 조세 공평주의, 그 뭐 하부 원칙들, 그다음에 뭐 담세 능력, 뭐 소득세, 뭐 그 소비세, 자산세,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여기서 언급해야 될 게, 설명해야 될 게 총 한 4가지 정도, 이 정도 이슈로 가지고 얘기하면 되고, 문제를 보면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개 방식 나오고, 저 1번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도 뭐 단순 내용 일치, 그 다음에 추론, 3번도 내용 일치 추론, 어렵지 않습니다. 4번도 요건 이제 조금 약간 좀 만만치 않은데, 4번도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요 부분 또 약간 추론이 좀 들어가고 조금 하는데, 그래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일치 추론으로 풀 수 있고, 5번도 뭐 적용 추론인데,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없는 정보를 보기에 이제 담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그 비교해서 이제 그 내용 일치로 풀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추론도 안 들어가고 다 내용 일치였어요. 봅시다. 일단 이슈 4가지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그죠? 요약하고, 그 다음 본문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구순서대로 할게요. 그죠? 일단 이슈 4가지 한번 봅시다. 일단 뭐 간접 소비세, 직접 소비세, 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요거 지문 읽다가 아마 요 부분이 조금 이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 부분. 여기 이제 직접 소비세와 이제 간접 소비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잘 봅시다. 일단 소비세는 사람과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중에는 소비 행위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직접 소비세,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나 판매상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간접 소비세로 나눈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으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죠. 일단 직접 소비세와 간접 소비세에 대한 어떤 예를 찾아보니까, 직접 소비세는 이제 자동차세 같은 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간접 소비세는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사 먹었을 때, 뭐 물건을 사 먹었을 때, 그러니까 가격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가격에. 제품이 가격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펜을 사든 뭐 음료수를 사든 뭐 포카리 스웨트를 뭐 마시든, 그죠? 사 먹든 간에 편의점에서 사 먹었다. 그럼 그 영수증을 보면 그 뭐 포카리 스웨트 가격이 뭐 950원 플러스, 그다음에 뭐 50원 뭐 간접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에 포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소비세는 내가 이제 소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했으니까 네가 이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라, 그거거든요. 소비를 했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일일이 만약에 음료수를 하나 사고 뭐 지우개도 사고 뭐 펜도 사고 했는데, 살 때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국세청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 때마다 그러지 말고 그 가격에다 붙여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한 건에 모아가지고 이제 그 국세청에 갖다 내버려라. 그게 이제 그 간접 소비세. 지금 간접 소비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납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간접 납부고. 그러니까 요건 이해되고. 근데 직접 소비세는 뭐냐? 그 행동 자체, 그 소비 행위 자체에다가 직접 대상으로 전가되는 거. 이게 뭐야? 막 내가 소비하는 행동을 해. 그럼 거기다가 세금을 직접 때린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에 묻히지 않고. 이게 뭐냐면 자동차세 같은 거. 자동차세는 매년 해마다 냅니다. 그러니까 뭐 6월달, 12월달 이렇게 한 번씩 내요. 이거 2번을 내는데, 이거는 뭐 자동차 살 때는 자동차세를 안 내고, 이제 자동차 이제 구매하고 난 뒤에 이제 사용하면서 내는 세금이다. 직접적으로 세금 때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직접 가서 가진 않겠지. 뭐 인터넷으로 하면 되겠지만 국세청에서 세금을 냅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에 붙어서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 보면 돼요. 그 정도만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이건 2024년 7월 모의고사에 연계된 겁니다. 어떤 부분이 연계됐었냐면, 여기네,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이 부분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실질 과세, 그러니까 형식 과세와 형식적으로 형식과 실질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를 실시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 그죠? 조세 공평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입법상의 공평주의를 실행했는데, 그죠? 법상으로는 입법상에서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이제 적용을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내라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 주인에게 세금을 때렸는데 땅 주인이 세금을 안 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새들어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더라. 전가가 된 거야.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7월 연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 좀 궁금한 사람 다 보십시오.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또 이것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볼만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지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문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이제 땅이 있었어. 그죠? 그 논 같은 밭에다가 뭐 이렇게 세금을 때렸어.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집주인들이 이제 땅 주인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소장농,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경쟁을 해. 그러니까 나 소장농 시켜주세요, 나 소장농 시켜주세요, 막 싸우는 거야. 경쟁을 해갖고 다 시키지 못하니까 몇 명만 골라서 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살 깎아먹게 하는 거지.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세금 내드릴게요. 대동세 내가 내드릴게요. 대신 내가 내드릴게. 그러면 그러면 네가 좀 소장농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과 형식이 달라지는 거야. 그 형식은 뭐냐? 논 주인에게 세금을 때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이런 경우가 생겼다, 그죠? 이런 걸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를 실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 7월 모의고사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문제 괜찮아요. 근데 그거 이제 거기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이슈. 그러니까 나학을 구조를 보게 되면 기본 원칙, 하위 원칙,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나학을 구조 자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일 큰 구조는, 제일 큰 헤드,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어떤 상위 개념은 요거죠. 조세 원칙입니다. 조세 원칙이고, 이 조세 원칙 하위 개념은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 이 두 가지로 나뉘고, 그죠? 조세 법률주의에서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뉩니다. 그죠? 요거에 또 하위 원칙,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 명확주의, 소급 과세 원칙, 금지 원칙,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이런 게 세 가지로 나눠요. 요게 이제 하위 원칙, 상위 원칙, 더 상위 원칙, 그죠? 그러니까 조세 원칙에서 요거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면 조세 공평주의는 뭘로 또 하위 원칙이 있느냐? 보면 어떤 하위 원칙이 있느냐 보면 입법상의 공평주의, 그 다음에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자, 하위 원칙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 이건 또 뭐냐? 이거는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여기서 파생돼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그 하부 원칙 중에, 그죠? 하위 원칙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실질과세 원칙으로 대표된다, 그죠? 실질과세 원칙. 그러니까 요 원칙의 요 공평주의, 그러니까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하위 원칙 중에 제일 대표되는 게 요거 실질과세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런 구조를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 얘기고. 이거 뭐 문제에 나옵니다, 그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조금 이 정도로 보면 이제 깔끔하게 요 부분이 해석이 될 겁니다, 그죠? 읽어질 거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구조, 이것도 봅시다. 네 번째 이슈. 이것도 조금 재밌는 내용인데, 이거 이제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있죠, 그죠? 적용 추론에서 이 부분 나오는데, 이 부분 이제 44만석, 이제 10만석, 조선 전기에는 44만석, 44만석, 이건 전세고, 공물은 10만석이었는데, 임진왜란 발생해가지고, 토지가 황폐화돼가지고, 전세가 16만석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땅 자체가 없는 거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야. 논이 없는 거야. 논이 막 다 망가져가지고, 그죠? 논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막 무한대로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논에다가 막, 논 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막 무한대로 때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뽑아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16만석밖에, 그죠? 논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동세 수입이 75만석으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곡물로 이제 쌀로 한 사람이, 물론 여기서 특산물이 나왔겠지. 특산물인데 그걸 이제 쌀로 환산하면 10만석인데 이게 이제 57만석으로 늘어나, 그죠? 대동법을 실시하면.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백성들의 조세 부담이 감소가 됐대. 그죠? 10만석에서 57만석으로 대폭 늘어났죠. 6배가 늘어났죠. 근데 어떻게 백성들의 조세 부담이 감소된 거야?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뭐 좀 애매하죠.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이쪽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데 이거 뭐 특별히 뭐 그 기본 지식 배경 지식이 아니라 박납의 폐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박납의 폐단.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납을 해주는 게 이제 박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물, 전세, 역, 공납 요 세 가지를 내는데, 내는데 세금을 내는데 전세 역 놔두고 공납에서 특산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특산물이 안 나는 거를 내라 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인삼 같은 거, 그거는 뭐 어디 뭐 충청도 어디 뭐 산골짜기나 아니면 그 경상북도, 강원도 이쪽에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인삼이. 근데 그걸 내래.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 흔했다라잖아요, 그죠? 적은 게 아니라 흔했어요. 그러니까 인삼을 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그걸 물건을 사가지고 대신 내줘야 되겠지, 그죠? 내가 뭐 사러 갈 수는 없잖아. 뭐 지금이야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뭐 걸어가고 했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와가지고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납인 거지. 대신 납부해주는 이게 이제 박납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박납해주고 적당히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막 돈을 엄청나게 받아. 그리고 또 깡패야, 깡패. 예? 깡패인 거야. 이 사람들이 막 조폭 깡패인 거야. 그러니까 대가를 훨씬 더 많이 받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인삼 하나 한 뿌리에 뭐 쌀 한 가마니라고 많이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죠? 인삼 한 뿌리에 쌀 한 가마니가 있다. 같은 가격이다. 그러면은 인삼 한 뿌리를 사다 주면 대납 박납해 주면 뭐 쌀 한 가마니 주면 적당한 값이고 조금 더 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깡패인 거야. 쌀 두 가마니 내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래갖고 막 쌀 뭐 두 가마니도 아니고 막 10가마니 내놔 막 이런 식인 거야, 그죠? 깡패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뭐 이럴 수가 있냐 싶어가지고 이제 관가에 가서 신고하면 안 잡아. 왜? 결탁했어. 관가랑 결탁한 상인들. 이 깡패지 뭐야 이거, 그죠? 조폭이죠, 그죠? 그 이놈들이 그 뭐 인삼 한 뿌리 구해다 주고 야 막 쌀 10가마니 내놔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신고하면 안 잡아가. 결탁해가지고, 그죠? 관가랑, 그죠? 그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뭐 16세기, 17세기 뭐 이런 조선시대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세종 때 아니 뭐 영종조 때 뭐 태평성 때 그런 거 없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조선 자체가.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거 막 보고 야 조선은 참 굉장히 좋은 나라였다. 아니 절대 아닙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막 저리 가랍니다. 엉망진창이었어. 하여튼 이런 어떤 폐단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요가지 이해하고. 자, 일단 뭐 조선 적초 이제 고려가 망하고, 그죠? 이제 새로 나라 세우면서 이제 세법도 다 개정해가지고 했겠지. 그 전세가 이제 44, 그죠? 44만 석, 그다음에 공물 10만 석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월급 공무원 월급 주고 이제 군비, 그죠? 국방비로 쓰고, 요거는 이제 뭐 조금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뭐 왕실에서 이제 돈을 쓰거나 아니면 그다음 뭐 관청 같은데, 그죠? 지방 관청에서 뭐 이렇게 소소하게 쓰고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놈들이 개판치기 박납하면서, 그죠? 깡패들이 하면서 돈을 많이 뜯어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백성들이 내는 공물의 양, 공납의 양은 100만 석이 되는 거지. 왜? 조정에 가는 거는 10만 석밖에 안 되고 깡패한테 90만 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깡패한테 90만 석을 줘야 돼. 응? 깡패한테 90만 석을 줘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성이 부담해야 되는 공물의 양은 100만 석이지. 그죠? 근데 조선 후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전세가 이제 16만 석으로 이제 확 줄어들죠. 땅이, 농이 작살났기 때문에. 그죠? 임진왜란으로, 일본 놈들 때문에. 그죠? 작살나고. 그러면은, 공물의 양이 이제 대동법을 실시해가지고 57만 석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공물 10만 석에서 57만 석으로 늘었기, 지금 6배가 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조세 부담이 감소가 됐냐고.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만 석에다가 90만 석을 깡패한테 뺏겼다는 얘기지. 뜯기고 있었어. 근데 이제 야 나라에서 정부에서 딱 보기에 깡패한테 주지 마. 우리한테 다 줘. 우리한테 60만 석만 줘. 그러면 깡패한테 돈 안 내도 되니까. 자, 그러면은 백성들의 조세 부담 어떻게 줄어드냐? 원래 치면은 한 100만 석을 내고 있었는데, 그죠? 깡패한테 주는 거 90만 석, 그럼 나라에 가는 게 한 10만 석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깡패를 싹 다 정리한 거야.
그러면 조정에 가는 거 60만 석, 깡패한테 가는 게 제로 오니까 백성들은 40만 석을 적게 내도 되죠. 이래서 이제 그 조세 부담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10만 석에서 57만 석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거 6배나 늘었는데 어떻게 이 그 조세가 부담이 감소가 되냐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요거가 이해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정에서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죠? 그것도 그 백성들도 조세 부담이 확 줄었죠. 이 깡패한테 주는 90만 석 박납의 폐단으로 뺏기는 어떤 그 쌀 90만 석을 안 줘도 되니까, 그죠? 그 나라한테 60만 석만 주면 되기 때문에 한 40만 석은 덜 내도 됐다. 이겁니다, 그죠? 요 개념 가지고 이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죠? 왜 그 이제 그 줄었는지, 왜 그 부담이 줄어들었는가, 그래 보면 될 겁니다. 요 네 가지 이제 이슈를 보고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지문 읽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또 요약 간단하게 하고 지문 읽고 문제 풀기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바로 이제 지금 바로 문제 바로 보셔도 되고요. 굳이 해설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것도 지문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쭉쭉 읽어집니다. 일단 요약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 지문 읽고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요약하면 일단 가는 뭐 공납의 폐단, 그죠? 박납. 그러니까 공납을 이제 그 뭐 이렇게 인삼도 나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인삼 내놔라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기준도 없어. 어떤 지역에는 막 그냥 집당 몇 개씩 몇 불씩 내라. 어떤 데는 사람당 몇 불씩 내라. 어떤 데는 뭐 땅 가진 사람들한테 내라. 이런 식으로 막 기준도 없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인삼도 없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누군가 그 뭐 어디 뭐 그 인삼 나는 지역에 가가지고 인삼을 사와가지고 관가에다 내야 되겠죠, 그죠? 그때 당시 지금 차도 없고 이 당시 차도 없었으니까 누군가 걸어갔다가 걸어 다시 와야 되니까, 그죠? 힘들었겠지. 이제 박납을 해주면서 이 깡패들이 이제 막 그 폭리를 취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대동법을 시행해가지고 깡패들 다 쫓아내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득이 생겼다. 조정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깡패들 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확 줄어들었다. 내는 돈이,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1문단을 보게 되면 조선은 양입 위출이래요. 그러니까 양입 위출, 이게 들어오는 거를 이제 생각해가지고 뭐 2천만 뭐 석이 들어오니까 뭐 2천만 석을 쓸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계획을 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걷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죠? 이런 걸 했대요. 그다음에 전세, 역공납 요 세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었다. 오케이. 그다음 공납, 이제 불명확한 기준이 불명확해.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세, 역공납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글 자체는 공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대동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공납이 이제 그 기준이 불명확해. 아까 말했듯이 어떤 집엔 어떤 마을에는 이거 뭐 그냥 뭐 집집마다 뭐 이렇게 몇 개씩 내라, 몇 불씩 내라, 아니면 뭐 사람마다 한 불씩 내라, 아니면 뭐 땅 몇 개월마다 뭐 한 결당 뭐 몇 불씩 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기준 자체가 모호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박납, 그러니까 뭐 그죠? 그날에 인삼 그 지역 그 마을에는 인삼도 안 나는데 인삼 내라 하니까 박납 대신 내주고 돈 받아 먹는 깡패들이 생겼다. 폐단이 생겼다. 이제 이걸 이제 조정에서 본 거지. 계산해 보니까. 깡패들 다 소탕하면 이거 뭐 백성들도 좋고 우리도 좋겠네. 깡패들이 돈을 안 챙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16세기에 이제 얘기를 하고 딱 보니까 그런 거야, 그죠?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16세기 얘기를 하고 17세기 이제 시행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가 돼요, 그죠? 18세기 이제 전국 확대가 됐다. 평안도 제가 하는 거, 평안도는 그 접경 지역이니까 세금 낼 필요 없이 거기서 뭐 소비하면 되니까 굳이 뭐 가져올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전국 퍼졌다. 3문단. 그다음에 공납의 이제 기준을 이제 명확히 한 게 대동법이죠. 그 대동법이란 게 의의가 그건 거지. 그러니까 토지 1결당 뭐 16도? 16도를 내라 이렇게 된 거지. 기준이 명확해진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 기준이 대동법 하기 전에는 공납은 뭐 사람한테 먹일 건가 집한테 먹일 건가 땅에다 먹일 건가 다 막 기준이 없이 막 그래서인데 명확하게 했지.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둘 수도 없고 그죠? 더 적게 거둘 수도 없습니다. 딱 그 정량만큼 딱 뽑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깡패들과 같이 이제 그 지방관들이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관과에 신고하면은 관가에서 이제 안 잡아가 체포를 안 해. 왜? 얘들 짰으니까 얘들은 짜고 그지거리 한 거예요. 그죠? 도둑질 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동법이 시행하니까 지방관도 깡패들한테 받던 돈이 없어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수입이 확 줄어들겠지. 그 나쁜 이 지방관들이, 돈 떼먹는 지방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패단 하는 거야, 다른 패단. 응? 또 머리를 굴리는 거지. 돈 떼먹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동법을 시행해가지고 이 백성들은 세금보다 깡패한테 돈 안 주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깡패할 때 갈 돈이 얼마나 됐습니까? 90만 석.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수치는 거죠. 예를 들어 깡패한테 갔던 게 90만 석이었는데 이거 줄 필요 없이 조정이 60만 그 석만 내버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100만 석까지 이거 다 포함하면 100만 석이죠. 그죠? 100만 석. 57만 석만 내면 되니까 40만 석이 40만 석이 이득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공납의 폐단도 줄어든다. 그 말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관들이 이제 돈을 떼먹고 있던 지방관들이 이거 돈 못 떼먹겠네. 골치 아프네. 하고 머리를 굴린 게 역으로 이제 노동력을 노동력을 이렇게 역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노동력을 이제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자벽, 그죠? 이제 일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떼먹으니까 막 사람 노동력을 막 부릅니다. 뭐 며칠 나와라 막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청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민고라 그래가지고 관청에서 이제 민고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관청 운영비가 있어야 되지. 세금도 줘야 되고 시설비도 들고 하니까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고에 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쌓아놓지 말고 어느 정도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를 좀 빌려주고 또 나중에 또 조금 이자 조금 보태가지고 나한테 갚아라, 이거 우리한테 갚아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적당한 이자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자를 또 확 올려가지고 고리 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200만 원 갚아라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또 배당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부 그냥 막 나쁜 놈들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동법으로 이게 깡패들하고 막 해가지고 협잡질 해가지고 지방관들이 돈 떼쳐 먹었는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또 다른 폐단이 발생했다. 그죠? 또 다른 폐단이 발생했다. 그죠?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역 같은 것도 역이나 전세 이런 것들도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토지에다 매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기준도 잡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그러니까 잠시 이제 공납에 대해서는 좀 대동법으로 어느 정도 좀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대동법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토지 한 결당 12두로 딱 정해버렸으니까,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돈을 못 떼먹는데 이게 이제 역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민고 이런 거 이런 어떤 방법으로 우회해가지고 도둑질을 해먹었다, 깡패질을 해먹었다, 그죠? 또 다른 폐단이 나타났다, 그런 겁니다. 그죠? 지방관들이 힘셌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면 이 모양 꼭 요구라집니다. 하여튼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돈이 모이게 되면 꼭 비리가 생깁니다. 그죠? 약간 좀 이렇게 좀 민간에서 하도록 하고 경찰력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봅시다. 나를 보게 되면 그런 구조가 좀 단순하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기본 원칙이 있고 그게 이제 하부 원칙으로 쭉쭉쭉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구조는 이거지. 그러니까 조세 원칙이 있는데 조세 원칙은 뭐냐라고 물으면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조세 법률주의는 요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과세요건법, 과세요건 법정주의, 그다음에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국과세 금지 원칙 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조세 공평주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입법상의 공평주의, 그다음에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그죠? 그다음에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게 실질과세 원칙,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 원칙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가장 대표된다. 요거 실질과세 원칙은 아까도 말했지만 7월 모의고사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괜찮죠? 요 내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실질과 형식이 있는데, 그죠?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 땅 주인한테 세금을 때렸는데, 땅 주인이 세금을 안 내고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죠? 그걸 이제 막아야 된다. 그게 이제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입니다. 그 법을 만들 때는 당연히 공평하게 만들고, 만들기만 해놓으면 끝이냐? 그거 아니죠. 적용이 안 되잖아. 아까 말했듯이 땅 주인한테 세금을 딱 매기자라고 입법상 해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죠? 실질 과세 원칙, 요게 이제 7월 연기가 됐었다, 그 얘기고. 뭐 사문단은 뭐 담세 능력, 이게 뭡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은퇴를 해가지고 집에 집 하나만 있어. 서울에 집 하나 달랑 있어. 은퇴를 해갖고 이제 수입도 없어. 근데 거기다가 세금을 때려버려. 집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려고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담세 능력 지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를 실행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본문에 나옵니다, 이따가. 그죠? 그러니까 해석 적용상의 이제 공평주의를 실행하려면 담세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죠? 담세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 담세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세 가지죠. 소득이 얼마냐, 소비를 어떻게 얼마 정도 하느냐, 그다음 자산이 얼마냐, 요걸 보는 거지. 소득에는 소득세, 소비에는 소비세, 그다음에 자산에는 자산세, 그죠? 그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세 같은 경우는 직접 소비세와 간접 소비세,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간접 소비세는 가격에다 붙여 나오는 거고, 직접 소비세는 직접 때리는 겁니다, 그죠? 간접 소비세는 간접적으로 그 가격에다가 얹어갖고 이제 물건 사고 팔 때 세금을 걷는 거고, 세금이 포함되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뭐, 그죠? 지문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면 될 겁니다. 뭐 굳이 뭐 영상 볼 필요가 있나? 이 정도 읽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뭐 저는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지문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예, 잠시만요. 좀 쉬었다가 잠시만요. 예, 본문 봅시다. 조선의 재정은 양입 위출, 이거 뭐 얘기가 나옵니다, 뒤쪽에. 그죠? 즉 세입을 헤아려서 세출을 정한다. 그것은 이제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세입, 들어오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죠? 나가는 것을 정했다. 그러니까 뭐 나갈 쓸 돈을 먼저 생각하고 걷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게 원칙으로 했대요. 이는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예측한 뒤 그것에 맞게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세출을 헤아려서 얼마 나갈 거를 생각해가지고 얼마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양출 위입과 반대된다. 그렇지. 이에 따라 조선이 거둔 세금이 이제 부족하다고 해서 백성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선의 어떤 조선 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정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지방관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관들이 돈을 떼먹으려고 못한 짓을 한 겁니다. 그죠? 원칙은 이랬지, 조정에서는. 그죠? 그래서 봅시다. 조선은 전세, 역, 공납의 세 가지 세목으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었다. 그 조선의 뭐 전세, 공납력, 이거는 뭐 당연히 알죠. 그죠? 이건 뭐 상식적인 내용이고, 전세, 땅에다가 매긴 거, 역, 이거는 노동력, 그죠? 그 다음에 공납, 이건 뭐 특산물 바치는 거. 봅시다. 전세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땅에다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지. 이건 빼박이지, 그죠? 이건 또 땅이 뭐 변하는 것도 아니고 빼박이지, 그죠? 딱 얼마 내라 하면 딱 끝입니다. 이거는 땅 주인이 또 있을 거고, 분명히 있을 거고, 것이고, 역은 백성들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으로 이제 요역.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도로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이제 징발할 수 있는 거, 그런 권리. 이것도 그 지방 관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군역으로 나뉘었다. 그렇지.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 그대로 중앙에서 직접 수취하는 것으로, 요건 이제 특산물을 이제 나라에 바치는 거, 그죠? 중앙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이제 수취되는 현물을 이제 공물이라고 불렀다. 그죠? 요건 이제 공납. 공납.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 어떤 지역에는 인삼이 안 나면은 인삼을 안 거둬야 되는데 이걸 인삼을 달라고 해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그죠?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나라 엉망진창이 되면서 개판이 되는 겁니다. 봅시다.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공납은 보통 이제 군현 단위로 세액을 부과했는데, 군현 단위로 부과했는데 한 골에 수십여 종의 이제 곡물이 배정되었다. 이거 뭐 인삼, 뭐 전복, 뭐 이런 거 뭐 그죠? 배정되었다. 곡물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히 생산량이 적은 물품, 뭐 인삼 같은 거겠지, 그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배정되는 경우가 적은 게 아니라 흔했대, 많았어, 그죠? 그 인삼을 인삼 나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막 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또한 곡물의 종류, 가격이 지역마다 서로 다르겠지. 지금처럼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시대도 아니고 사람 발로 걸어 다니는 시대인데, 그죠?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불명확한 거지, 그죠? 어떤 지역에서는 인삼 한 뿌리가 뭐 금산이나 뭐 인삼 많이 나는 지역에는 조금 그래도 할인할 좀 쌀 거고, 뭐 전혀 안 나는 지역에서는 인삼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달라. 이거 정확하지도 않고 세액이 뭐가 정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곡물에서 이제 비리가 생기는 거지. 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정확하는 순간 뭐 비리가 안 생기죠. 생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1결당 16도 딱 정해버리면 뭐 17도, 18도는 못 거둘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각각의 백성에게 얼마만큼의 곡물을 배정해야 하는지는 일정한 법규가 없어서, 법이 없으니까 지방의 여건에 따라서 곡물을 가호별로 배정하기도 하고, 그죠? 짐별로 집당 얼마씩 내라라고 하기도 하고, 소유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배정하기도 했다. 소유 토지를 얼마 가지고 있으니까 뭐 너는 2뿌리 내라, 너는 1뿌리 내라, 이런 식으로. 이거 뭐 기준이 없어, 그죠? 이거 누가 정합니까? 지방관이 정하겠지. 예? 지방관, 그죠? 이 때문에 곡물을 마련하는 납부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겠지. 예. 요즘 지방관들이 다 착한가? 착하지 않겠죠. 자기 주머니를 차려고, 자기가 돈 벌려 그러겠지. 자기 주머니를 차려고, 그죠? 더 많이 걷겠지, 그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죠? 관리들의 부정, 그렇지? 이게 안 생길 수가 없지. 관리들의 부정과 농간 이런 것들이 개입하는 일이 잦았다. 적은 게 아니라 잦았습니다. 흔했다, 그죠? 특히 곡물을 대납하여 주는 행위인 방납, 그러니까 대신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야 돼. 1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짓고 뭐 인삼 한 뿌리를 또 방납을 공납으로 내야 돼. 그러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언제 걸어가가지고 금산까지 가가지고 그걸 또 사와가지고 내냐고. 그러니까 누군가 가는 사람 있으면 맡기겠지. 좀 해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대신 뭐 쌀 한 가마는 줄게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죠? 곡물을 이제 단합해주는 행위인 방납의 과정에서 관가와 결탁한 상인들, 이놈들이 문제인 거지. 응? 관가와 결탁한 상인들. 관가와 짠 거야, 그죠? 얘들이 이제 그 관가에다가 그 곡물을 내잖아요, 그죠? 근데 상인들이 짠 거야. 이 깡패들이, 조직 폭력배, 조폭, 깡패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결탁 상인들이 백성들이 바칠 곡물을 대신 바치고 그 뒤에 대가를 백성들에게 훨씬 더 많이 받아내는 폐단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뭐 인삼 한 뿌리가 보통 뭐 한 가만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 양심적인 상인들은 그냥 뭐 한 가만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한 가만이 주고 그다음에 내가 대가로 두 바가지 정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깡패 같은 놈들은 이거 막 10가마니 달라. 이거 원래 한 가마니 정도인데 가격이 10가마니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뭐 이런 놈이 다 해서 내 신고하겠다고 관가에 가면 이 결탁을 했어. 체포 안 해. 실이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이 옷골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경우냐? 이런 일이 잦았어요. 이게 이런 판이었습니다. 나라가 개판이었죠, 그죠? 조선이라는 게 드라마를 보면 막 아름답고 일제시대 이전에 조선은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개판 만들었다, 그거 아니에요. 나라 개판이었습니다, 나라 조선. 그래서 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 공납으로 인한 폐단이 극심해지지, 그죠? 극심이 될 수밖에 없지. 나 저렇게 해도 안 걸리네, 그죠? 결국 이제 지방관들이 이제 그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관들이, 그죠?
길 가다가 사람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잡아가두라 하면 잡아가두는 거고 재판도 없어. 그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막 공납이 서로 막 진짜 다 해먹으려고 난린 거지. 그죠? 공납이 폐단이 막 전국으로 퍼지겠지. 극심해지자 이를 시정하자는 주장이 16세기 이제 이미 조광조 나라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죠? 조광조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해서 이제 제기되었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17세기 초에는 이원이 한백겸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응? 주장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여러 곡물들을 이제 쌀로 통일해서 바치게 해라. 그러니까 막 인삼대라 그렇게 하지 말고 쌀로 통일해라. 쌀로 통일하면 그 쌀 가지고 이제 그 시장 가서 사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대동미라는 이름으로 토지 한 결당 16도씩 징수하였다. 이게 이제 큰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세금을 매겼어. 그러면은 땅이 없는 사람들은 안 내겠죠. 그죠? 땅이 없는 사람들은 안 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땅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내게 되겠지.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극심하게 반발을 하겠죠. 그죠? 반발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밀어붙여가지고 했어요. 그죠?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해내가지고 경기도에서 해보니까 이게 이제 깡패한테 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 나라에서 조금 더 많이 낸다 하더라도 깡패에게 워낙 돈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다. 그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일대 이제 초기에 곡물이 나라에 가는 돈이 10만 석, 깡패한테 가는 돈이 90만 석. 응?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그 백성들이 내는 그 곡물에 드는 비용은 100만 석이 들어갔어. 근데 이걸 딱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응? 우리한테 그대로 이제 쌀로 내버려라. 깡패한테 주지 마라. 그러니까 60석. 그러니까 60만 석. 그러니까 6배나 늘었죠. 6배나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백성은 이때 깡패한테 주는 돈에 포함해서 100만 석을 내왔는데 응? 이제 나라에 60만 석만 내면 되기 때문에 40만 석이 이득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의 조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땅에다가 매기고 딱 정해버렸잖아요. 1결당 16도로 딱 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돈 떼먹을 틈이 없어. 그죠? 이렇게 딱 해버렸다. 개혁을 딱 해버렸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좀 이제 뭐 공납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폐해가 이제 확 사라지겠지. 이 지금서 이러한 어떤 세제를 이제 대동법이라고 불렀다. 조정의 재정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대동법의 실시 지역 강원도로 확대됐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해보니까 좋거든, 그죠? 경기도에 해보니까 야 이거 깡패한테도 돈이 안 가고 백성들의 부담이 줄고 그 조선 그 왕조에도 그죠? 정부에도 세금이 많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확대가 되는 거지. 이제 강원도로 확대되고 17세기 중엽에는 이제 충성도 전라도 다 퍼집니다. 전국으로 다 퍼집니다. 18세기 초에는 평안도를 제외한 전체 평안도는 뭐 군사 지역이죠. 그죠? 저쪽 그 국경 지역이니까 니들이 거기서 나오는 쌀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납으로 인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깡패랑 그 결탁해가지고 돈 떼쳐먹던 이제 그 지방관들은 돈 계속 그중에 이제 수입이 있었는데 돈 벌어오다가 대동법 시행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못하게 됐어. 돈을 못 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죠. 봅시다. 대동법이 실시로 이제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이제 명확해짐으로써, 그죠? 뭐 누가 얼마를 내라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죠? 공납의 폐단을 어느 정도 줄이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죠. 그죠? 깡패한테 가는 돈이 줄어들고 나라 조정에 또 많이 가고 백성들은 작게 내고, 그죠? 이런 상황이 됐다. 처음에는 뭐 1결당 16도로 징수하던 것을 줄여가지고 16도로 더 줄여주기도 하네. 그죠? 백성들이 아주 그냥 환호를 하겠지. 이는 조선왕조의 최고법전이 대전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되었다. 하지만 각 지방에서 잡다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자벽을 별도로 걷고,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지방관들 조폭들, 깡패들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던 돈 떼먹 처먹던 지방관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지방에서 잡다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자벽, 그 요역 같은 거를 지방관들이 징집을 할 수 있었어.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벽을 별도로 이제 걷고, 역을 해가지고, 너 빼주는 대신에 뭐 돈을 좀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뺏는 거죠. 그죠? 돈을 벌어먹는 거지.
그다음에 관청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둔 민고. 그러니까 민고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관청 운영비가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창고에 뭐 쌀 같은 게 뭐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이제 백성들한테 좀 빌려주고, 필요할 때 좀 빌려주고, 뭐 가을 수확기 때 좀 이제 다시 받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자 했고, 민고라는 걸 운영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놈들이 뭐 100만 원을 빌려주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주고 200만 원을 다음 달 200만 원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깡패지 뭐야 이거. 고리대금, 그죠? 그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봐봐, 이 지방관 이놈들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큰 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동법으로 돈 떼먹던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데서 돈을 버는 거지, 그죠? 강화된 지방관의 이제 권한, 또 지방관이 또 권한이 또 강화가 됐네, 그죠? 또 지방관이 또 권한 달라고 생각 난리 쳤겠지. 돈 떼먹다가 돈을 안 주니까, 그죠? 지금 강화된 지방관의 권한을 바탕으로 삼정의 폐단, 삼정, 그죠? 이거 전세, 역공납, 이 폐단이 막 나고, 극심해지는 거지, 그죠? 백성들의 세금 부담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니까 조금씩 잡히나 싶었는데 또 이 지경이 된 거야, 그죠? 늘어났다. 더욱이 조선 후기의 소작인들은 소작지를 얻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전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 잘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없어. 땅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전세도 필요 없고 땅에다가 세금 내는 거니까, 그죠? 공납도 마찬가지 대동법 실시해가지고 토지에다가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돼. 뭐 영만 좀 해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직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소작농,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다 농사였으니까 90%가 농사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땅은 한정돼 있고 일하려는 사람들은 많고 하니까 경쟁이 되겠지. 뭐 내가 소장인 할게요. 내가 소장이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경쟁이 되니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 그러면은 그 대동세 그거 내가 대신 내드릴게요. 내가 소장농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 너 소장농 해라, 이렇게 되겠지.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소장농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세금 내고 앉아 있는 거야, 그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떠안나 버리는 거지. 대동법의 시행으로 재정의 공공성은 이제 강화되었으나 이게 문제는 다른 영역까지 확대가 되지 않아요. 여기나 이게 공납은 좀 해결이 됐는데 여기나 이제 전세 이런 거에는 좀 확대가 안 돼가지고 또 다른 폐단이 나타난 거지, 그죠?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떼먹는 놈은 계속 돈 떼먹으려 그러고, 조금 이제 이런 거 조금 뭐 대동법으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개선이 됐으나 또 엉망진창이 됐다, 그죠? 이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도둑놈들 때문에 그냥, 그죠? 참 문제입니다, 문제. 봅시다. 또 개혁하려 그러면 뭐 돈 떼먹는다, 뭐 자기 손이 날 것 같으니까 개혁 못하게 하고 계속 그러죠. 지금도 그렇고, 뭐 개혁하려 그러면 뭐 자기 에이, 나쁜 놈 자식들. 그죠? 이거 봅시다. 봅시다. 조세 원칙. 이건 이제 나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칙을 이제 그 상부 원칙에서 이제 하부 원칙으로 갈수록 이제 그 용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 내용이 구조적으로 딱 돼 있죠. 그죠? 쉽습니다. 다만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려워. 그죠? 봅시다. 잠깐만요. 조금 쉬었다가 잠시만요. 예, 봅시다. 나 보면 되죠. 조세란 국가가 국가 경비에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경비가 들잖아요.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여기 이제 조세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다 보이죠? 우리나라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조세의 목적을 이제 효율적이고 한목적적으로, 이거 효율적이고 한목적적인 목적에 맞게, 그죠? 한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제 조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세의 목적이 뭡니까? 조세의 목적은 이거죠.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인다. 재원 조달하는 게 목적인 거지. 재원 조달의 목적. 조세의 목적은 국가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재원을 조달을 해야 하는 게 그게 목적이다. 그게 이제 조세다.
그게 조세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 이제 그럴 때 조세를 거둘 때, 이제 부과가 돼서 징수할 때 그때 어떤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조세의 원칙이라는 거다. 그죠? 조세 원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두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다.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보이죠. 그러니까 조세를 이제 법률로 정하라 그 얘기고, 그다음에 조세 공평주의, 공평하게 조세를 거둬라. 좀 그런 얘기겠지. 그죠? 봅시다.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 조세 공평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요건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뒤쪽 이제 실질 과세 요거랑 연관해가지고 담세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요건 뭐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요 크게 봐서는 요거 두 개 구조로 돼 있다. 그죠? 조세 법률주의부터 봅시다. 조세 법률주의는 국가는 법률에 근거 없이 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뭐 조세를 거둘 때는 법률이 있어야 돼. 법률 없이 그냥 뭐 오늘 와가지고 뭐 세금 내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법률이 다 있다. 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가진다. 의무를 진다. 누구나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세금 안 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내야 돼. 이 원칙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 생활의 안정을 기여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하게 되면 재산권이 보장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재산이 1억이 있어. 근데 뭐 내일 우르르 와가지고 야 세금 5천만 원 내놔 하면 재산권 보장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르르 와가지고 막 그렇게 5천만 원 내놔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조세 징수는 법률에 근거하는 거니까. 뭐 0.1%를 세금 내도록 하겠지. 0.1%면 10만 원이죠. 그죠? 1억이 있으면 10만 원을 세금으로 거둔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재산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재산이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법률 근거 없이 막 걷어갈 수 있으면 보장이 안 되는 거지. 언제 뺏길지 몰라. 그죠? 그래서 이제 조세 법률주의가 재산권 보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 원칙이 재산권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기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그죠? 이제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 명확주의, 그다음 소급 과세 금지 원칙 등이 그 하부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부 원칙이 세 가지가 있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상부 원칙은 요거고, 요거의 상부 원칙은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세 원칙이 가장 높은 거네, 그죠? 여기 가장 높은 거고, 그다음 하위, 그다음에 하위 요 세 개. 그럼 조세 원칙에는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 요 두 개의 하위 원칙이 있다, 그죠? 그 조세 법률주의는 이 세 개의 하위 원칙이 있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죠? 순서도처럼 얘는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일단 뭐 쭉쭉쭉 얘기해놨으니까 이것도 다 설명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 명확주의,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요 세 개 설명하면서 끝나버리네. 그죠? 그 용어 설명한다고 봅니다. 이 나그래 구조는 그 용어를 설명하는 거다. 그죠? 봅시다. 과세 요건 법정주의는 뭐냐? 딱 보자마자 보이죠? 과세 요건은 법으로 정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이고, 납세의 의무자, 세액 산정 기준, 뭔 말인지 다 알죠. 그죠? 돈 내야 되는 사람, 세액을 얼마나 정할 건가, 몇 % 때릴 건가, 과세 기간 얼마까지 내라, 날짜, 그죠? 그 이제 과세 요건, 조세 이제 부과와 징수 절차, 뭐 이런 모든 절차, 이런 뭐 언제 걷고 언제 내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지. 재산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본 재산권, 그죠? 재산권은 보장이 돼야 돼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서 이제 정하여야 된다. 막 엄청나게 많이 때려서 없고, 그죠? 헌법에 다 있는 거지. 그걸로 이제 법률로 정한다.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법률이 있는 거니까, 그죠? 법률을 정하는 그 원칙 내에서 이제 또 뭐 법률을 정한다. 세금에 해당하는 모든 것, 그죠? 근데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뭐냐?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겠죠, 그죠? 과세 요건과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나 명령 규칙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이게 애매하게 써놓으면 돈 떼먹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 말 이용해가지고 몇 글자 이용해가지고 돈을 더 막 떼먹을 수 있는 그런 수가 생기겠지,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명확하게 해야 하며,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나 개괄적이란 게 뭔 말이죠? 이거 좀 볼 필요가 있죠. 개괄적, 그러니까 대충 개괄적이다, 그죠? 대충 개괄적인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거 이제 명확하게 하라, 그죠?
과세 요건 명확주의. 그다음에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소급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어떤 뭐 막 나쁜 짓을 막 했어. 근데 그거에 관련된 법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법을 딱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이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이거 적용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소급이에요. 소급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관한 법률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어떻게 아무거나 법으로 못 해. 그러다 이제 법이 하나 이제 생겼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다가 이제 세금을 때리는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뭐 샀다가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못 매기고 법이 만든 후로부터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세금이 매기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소급 과세 금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법으로 뭐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봅시다. 법규 불소급의 원칙. 그죠? 법이 만들어지면 소급이 안 된다. 그죠?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불소급이다. 이 원칙을 세법에 적용한 것으로 법규 불소급의 원칙이란 행정법규와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 그러니까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 딱 끝났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의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비트코인을 막 샀다 사고 팔고 해가지고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다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팔았어.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지금 그 비트코인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야 비트코인 있는 사람 세금 얼마 내라 하면 난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불소급의 원칙. 그게 이제 그 조세 법률주의고. 그다음 넘어가서 조세 공평주의 봅시다. 조세 공평주의는 조세 부담을 소득이나 소비 자산에 따라서 소득 소비 자산 소득 소비 자산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법을 만들 때는 조세도 좀 공평하게 해야지. 뭐 누구한테는 막 많이 걷고 누구한테는 적게 걷고 그거 안 된다. 좀 조세 공평주의는 입법상의 공평주의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상위 개념이고 요거 하위 개념 요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요게 조세 공평주의에 입법상의 공평주의,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요 두 가지로 나뉜다. 그죠? 이제 그거 설명하겠지 뭐. 입법상의 공평주의 설명하고 그다음에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쭉 설명합니다. 봅시다. 입법상의 공평주의는 세금 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세법 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법이니까 법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법 만들 때 공평하게 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제대로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들기만 하면 끝인가요? 그죠? 아까 말했지만 법을 잘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 주인한테 이제 그 세금 내라고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땅에서 그 일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이런 경우가 전가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그죠?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그러니까 적용을 잘해라. 법을 잘 해석하고 공평하게 해석하라. 그죠?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이거 이제 7월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요것도 볼만합니다. 문제 괜찮아요. 그죠? 7월 모의고사 한번 보십시오. 그죠?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국민이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법이 이제 일단 공평하게 잘 만들어졌어. 그걸 이제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공평하게,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그죠? 실질 과세 원칙으로 대표된다. 그러니까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하부 개념으로 실질 과세의 원칙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요놈이 대표네. 실질 과세 원칙 요놈이 대표네. 그죠? 그러니까 조세 원칙이 가장 상위 개념이고 하위 두 개, 요거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조세 공평주의에는 요 세 가지, 그다음에 조세 법률주의에는 요 세 가지, 그다음에 조세 공평주의에는 요 두 가지 있는데, 조세 공평주의에 이제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에 또 하위 개념으로 요게 있다. 실질 과세 원칙. 그러니까 실질 과세 원칙이 뭐 7월 연계입니다. 그죠? 그렇다. 하여튼 실질 과세 원칙이 이제 실질 과세 원칙이 대표된다랍니다. 과세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땅 주인이 세금 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땅 주인이 내야 되는데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있어. 전가가 된 거야, 그죠?
이런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을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땅 주인이 세금 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세금 내니까 좀 세금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실질을 중시한다. 그럼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여 담세 능력이 뭡니까? 세금 낼 수 있는 능력. 아까 말했듯이 은퇴를 하고 이제 벌 수가 없어.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집만 있어. 집 하나 달랑 있어. 그럼 거기다 세금을 많이 때려버리면 집을 팔고 가야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죠?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능력들을 좀 감안을 해라. 상응해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실질 과세의 원칙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이 하위 개념이란 얘기지. 그죠?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이 하위 개념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또 이제 마지막 문단 봅시다. 그러니까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게 담세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담세 능력 그걸 나타내는 지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이 사람이 얼마나 소득을 벌고 있냐, 소득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을 쓰고 있나 이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소득, 소비, 자산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이걸 딱 판단하는 순간 이 사람 세금 낼 수 있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담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소득, 소비, 자산 세 가지가 있으며 세금은 이를 기준으로 이제 부과된다. 그러니까 소득, 소비, 자산 요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과되는 어떤 그 세 가지 소득, 소비, 자산.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세금을 어떻게 매길래?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소득, 이 사람이 버는 소득, 그다음 이 사람이 쓰는 소비, 그다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 요 세 가지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 그 다음에 소비세, 자산세, 요 세 가지를 설명하면 끝이네요. 봅시다. 소득세는 가게가 획득한 소득에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 우리나라의 소득과세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원천징수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라는 게 알바를 해보거나 뭐 직장을 가지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에서 이미 돈이 그 징수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예를 들면 400만 원 월급이다 그러면은 400만 원 다 주지 않고 한 360만 원을 줘요. 한 40만 원은 세금으로 빠졌어. 원천징수 빠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3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세금으로 나간다. 그 원천징수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을 주고 네가 국세청 가가지고 40만 원을 내라. 그게 아니에요. 애초에 줄 때부터 360만 원 주고 그 40만 원을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가 사장님이 이제 뭐 종업원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국세청 가가지고 종업원 뭐 몇 명 있으니까 다 이 세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지. 일일이 종업원들이 다 한 명에 한 번씩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 혼자 가면 되잖아, 그죠? 편해지죠, 그죠? 조금 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죠. 일단 원천징수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소득 지급 시에 먼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뭡니까? 사장님. 사장님에게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어떤 뭐 근로법도 있고 뭐 어떻게 하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소득 지급 시에 먼저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납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납부 의무는 누굽니까? 사장님. 부여함으로써 징수를 좀 편리하게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안 하면 난 몰라. 니들이 다 돈 줄 테니까 니들이 다 세금 가서 뭐 알아서 내. 이렇게 하면 일일이 다 가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죠? 얘들이 그냥 그 사장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비세. 가게의 지출 또는 기업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이제 돈 버는 데다가 세금을 떼가고 이건 돈을 쓰는 데다가 세금을 떼가는 겁니다. 그죠? 소비세. 가게의 지출 또는 기업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봅시다.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죠?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중에는 소비 행위 자체, 소비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직접 소비세.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자나 판매상에 의하여 납부된 그 조세가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간접 소비세. 요거 아까 설명했죠. 일단 소비 행위 자체에다가 직접 대상에다가 세금을 때려버려. 그러니까 직접 돈 내라. 이거는 이 사람은 빼박으로 이제 국세청 가서 돈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거. 이건 뭐 6월달에 한 번 내고 12월달에 한 번 내고 이런 1년에 두 번 내는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납부하러 가야 됩니다. 뭐
물론 뭐 핸드폰으로 돈 내면 되지. 그죠? 폰뱅킹을 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직접 내야 돼. 이거는 그죠? 그게 이제 직접 소비세고, 그러니까 자동차세 같은 거. 그다음에 요거가 간접 소비세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편의점 가서 뭘 사 먹었어. 그러면은 뭐 포카리 스웨트 예를 들면 뭐 포카리 스웨트 960원이 뭐 포카리 스웨트 값이고 한 40원은 간접 소비세 이래 갖고 그거 있어요. 그죠? 그 뭐 영수증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간접 소비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960원에 물건을 사 먹고 그 포카리 스웨트를 사 먹고 그거 이제 그 국세청 가가지고 내가 음료수 하나 사 먹었으니까 자 40원 내가 세금 낼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냥 가격에다가 그대로 때려버리는 거지. 그죠? 그래갖고 편리하게 하는 거지. 내가 굳이 국세청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가격에다가 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 판매한 사람들이 그 가서 이제 그 국세청 가가지고 돈 내면 되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또 편하게 하는 거지. 그죠? 다시 읽어봅시다. 그 중에서 이제 소비 행위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직접 소비세, 자동차세 같은 거, 그 다음에 제조업자나 판매상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어떤 제품 가격에 포함돼 가지고 그죠?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간접 소비세 이런 나뉜다. 자산세는 부의 구체적 보유 수단인 자산에 의해서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다. 요건 이제 뭐 말 그대로 쉽죠. 재산세죠. 재산세. 자산세. 내가 얼마 땅을 부동산 얼마 가지고 있고 뭐 집을 얼마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집을 뭐 가지고 있고 땅 얼마 있고 이런 거 거기다가 세금 때리는 거예요. 자산 보유에 대한 어떤 세금이 뭐 재산세가 대표적이다. 그죠? 뭐 별로 어렵지 않고 조금 이제 용어 좀 하위 개념 상위 개념 그거 좀 헷갈리고 용어가 좀 길고 조금 복잡해서 조금 빡센데 내용은 별거 없죠. 요 부분 뭐 간접 소비세, 직접 소비세 그게 뭐지? 뭐 이 정도 조금 헷갈렸을 거고 딴 건 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까지 보고 이제 문제 넘어갑시다. 문제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잠시만요. 문제 풀어 봅시다. 1번. 뭐 전개 방식이죠. 전개 방식.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개 방식 봅시다. 전개 방식 가 1번. 대동법 실시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 을 이제 소개하고 있다고? 뒤쪽에도 중요하네요. 소개하고 있다. 아니면 뭐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봐야 되죠. 그죠? 비판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다. 이제 분석하고 있다. 이것도 다 봐야 됩니다. 따로따로 봐야 돼. 그죠? 이건 이제 수능에서 조금 이런 문제가 있었죠. 뒤쪽에 이제 OX인지를 다 판단해야 되는 거. 비판이냐? 뭐, 이렇게 수용이냐? 그죠? 그 OX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웠죠? 봅시다. 대동법 실시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얘기 있었죠. 그죠? 이거 뭐 16세기 이제 조광조 이이, 그 다음에 17세기 초에는 이원익 한백겸 기여한 인물, 역사적 인물 맞고, 그 다음에 나는 조세 원칙이 성립된 역사적 사건? 조세 원칙이 성립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 있었나? 역사적 사건? 뭐 어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그래요. 정치적 사건이 있었나? 없었죠. 그런 거. 그죠? 없었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또 2번 그죠? 대동법이 시행된 배경과 시행으로 인한 결과. 대동법이 시행된 배경. 이거 공납이 폐단이 발생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힘들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대동법을 실시했다. 그죠? 대동법을 그게 대동법이라고 불렀다. 뭐 대동법을 실시했다. 오케이. 배경은 그랬고 시행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해짐으로써 공납의 폐단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세금 부담도 경감. 오케이. 결과가 나왔네. 그러니까 일단 뭐 대동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었다. 대동법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는 이제 다른 폐단. 그러니까 대동법으로 돈을 못 빼먹으니까, 그죠? 대동법으로 돈을 못 빼먹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죠? 자벽이라든지 민고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돈을 빼먹었다. 그죠? 대동법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죠? 봅시다.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걸로 인한 결과와 배경과
결과 다 맞고, 그 다음에 조세나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포함되는 하위 원칙. 조세의 기본 원칙. 조세의 기본 원칙이 뭐였습니까? 조세의 기본 원칙은 요거 있죠. 기본 원칙. 조세의 원칙. 이제 기본 원칙 두 가지는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 조세 법률주의, 조세 공평주의. 그의 하위 원칙들은 요거.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 과세 금지 원칙. 그다음에 조세 공평주의의 하위 원칙은 입법상의 공평주의,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이렇게 있었죠, 그죠? 맞네, 그죠? 그 기본 원칙을 포함하는 하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맞네요, 그죠? 문제 없다. 니은이 답이고, 그다음 3번. 가는 대동법의 시행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 논쟁. 뭐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있었습니까?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논쟁거리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죠? 논쟁을 했었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광주 이 그다음에 뭐 이원익 한백겸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라는 거고, 뭐 이거 반대하는 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급은 없었습니다. 설명이니까, 그죠?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대. 뭐 비판하는 것 자체가 없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그 정치적 논쟁도 언급이 안 돼 있었고 그냥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나는 조세의 세분화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조세의 세분화로 인해서 조세를 세분화했다고? 조세를 뭐 어떻게 세분해? 틀렸고, 그 다음에 그 조세의 세분화라는 게 뭡니까? 조세를 뭐 이렇게 뭐 어떤 세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나눴어.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 그죠? 이거 뭐 누구 뭐 이렇게 세분화했다 그러면 뭐 수입이 얼마 되는 사람은 얼마 내고 수입이 얼마 되는 사람은 얼마 내고 뭐 이렇게, 그죠? 차등 어떻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돈 많이 내 이렇게 뭐 갈등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런 거 없었죠. 세분화하는 거 얘기도 없었고. 그 뭐 갈등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런 그냥 쭈루룩 설명하는 설명문이었죠, 그죠? 용어 설명하는 설명문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비판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기는 나는 틀렸고. 4번. 가는 대동법의 바탕이 된 유교적 개념. 그 유교적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유교적 개념으로 대동법을 실시했나요? 그 개념 자체가 뭐 그 대동법이 바탕이 된 이념이 뭔가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일단 그런 거 자체가 없었고 언급이 안 돼 있고 뭐 추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추론을 한다면 뭐 유교 시대였으니까 유교를 뭐 유교 이념에 따랐겠지. 이렇게 되는 순간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뇌피셜로 가면 안 된다. 뇌피셜이냐 아니면 그 추론이냐, 요 두 가지의 이제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 뭡니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죠? 그러니까 뇌피셜의 근거는 그냥 내 생각입니다, 그죠? 근거가 없어. 그냥 내 생각 그런 것 같아 이거고, 추론은 좀 근거를 가지고 보는 거지, 그죠? 그 여기를 보면 이게 뭐 이렇게 토지 1결당 16도씩 징수하는 거니까 유교적 개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거 오히려 이제 뭐 좀 유교적 개념보다는 조금 뭐 이게 뭐 백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면 유교적 개념도 맞고, 그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또 실용적인 개념이 또 있고, 유교도 실용적인 또 면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복잡해지게 되니까 일단 유교적 개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에 따라서 뭐 대등법 실시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뭐 도둑놈들이 돈을 많이 떼먹으니까, 깡패들이 돈을 많이 빼가니까 깡패한테 돈 주지 말고 뭐 정부한테 국가에게 조금만 내라. 그러면 이제 깡패가 또 돈 못 먹도록 해줄게. 그러면 백성도 이익이고 국가도 이익이니까.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깡패만 손해죠,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념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틀렸고. 조세 원칙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조세 원칙이 조세 원칙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정치적 배경. 정치 얘기가 없었습니다. 정치 얘기 없었죠. 정치 얘기가 없었고, 여기는 뭐 그냥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어휘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죠? 설명문입니다. 뭐 비판하고 뭐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5번. 대동법의 폐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대의 노력. 대동법이 폐단이 있었나요? 대동법의 폐단은 없습니다. 뒤쪽에 뭐 안 좋은 게 있지 않았나요? 이거는 대동법 자체의 폐단이 아니고,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깡패들이나 지방관들이 돈을 떼쳐먹다가
대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돈을 못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돈 떼쳐먹고 있었는데 못 먹게 되니까 다른 수단으로 돈을 빼먹는다 그거잖아요. 그죠? 자벽이나 민고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빼먹었다. 뭐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대동법 자체의 폐단이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대 노력도 없었고 대동법은 깔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대동법이 이제 여기나 이게 다른 영역까지 좀 확대가 됐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 그죠? 다른 영역까지 확대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폐단이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확대가 됐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나는 조세 과부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분석. 조세 과부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세를 너무 과하게 부담해가지고 경제적 문제. 예? 그러니까 뭐 가게가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못 쓰게 돼가지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경제 문제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다 이제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그죠?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없었고 그냥 단순한 설명문이었습니다. 틀렸다. 그죠? 틀렸다. 답은 뭐 2번이고. 그죠? 답 2번입니다. 또 2번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가나의 내용? 봅시다. 내용 일치네요. 조선에서 대동법의 실시 지역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그쵸?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경기도 했다가 또 뭐 맨 처음에 어딨냐? 경기도를 했다가 점점 확대, 강원도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뭐 충청도, 전라도 확대되고 18세기 초에는 전부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실시 확대. 그죠? 맞고 2번 조선의 세목에는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조선의 노동력 징발하는 거 그죠?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 요역과 군역이 있었다. 맞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근로소득자가 소득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소득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 세금을 떼고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천 징수 해가지고 그러니까 400만 원이 월급이면 400만 원이 소득이면 세금 뭐 한 40만 원 떼고 36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맞죠? 이거 어디 쓰냐면 원천 징수에 대한 얘기였었죠. 원천 징수 여기 있네. 그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원천 징수다. 그거는 이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소득 지급 시에 먼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의무를 이제 부여한다. 먼저 세금을 징수한다. 그죠? 원천 징수다. 오케이 맞고 4번 조선에서 박납의 폐단은 지방의 특산물을 쌀로 바치는 제도를 만들면서 발생하였다. 이게 이제 박납의 폐단은 지방의 특산물을 쌀로 바치는 제도 이게 뭡니까? 대동법이죠. 대동법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게 결과가 나왔나요? 인과관계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이건 주장인데 4번의 선지는 그거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라는 얘기인데 아니죠. 반대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이게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납의 폐단 때문에 대동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뒤집힌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 이런 구조는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도 있었고 이런 거는 뭐 수능에서 나올 만한 거지. 그죠? 인과관계 뒤집어서 설명하는 거. 이거 뭐 내용 일치 문제에서 아주 그냥 뭐 좋은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잖아요. 또 내용도 좋고. 5번.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을 기준으로 담세 능력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소득, 소비, 자산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담세 능력을 파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소득을 받고 있냐,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쓰냐, 이 사람이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냐, 그걸 기준으로 담세 능력을 파악하는. 담세 능력이 세금을 내는 능력이니까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 돈 낼 수 있네, 세금 낼 자격이 있네, 세금 낼 어떤 재산이 있네, 그런 능력이 있네를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담세 능력,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소득, 소비, 자산이 있다. 그러니까 소득, 소비, 자산이 이 담세 능력을 표현한다. 지표다. 얘들이 표현한다. 그죠? 그러니까 담세 능력에 상응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그죠? 이 두 개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변형된 내용일치, 그죠? 단순 내용일치가 아니라 약간 변형된 내용일치, 요 두 정보를 좀 합해야 되는 거지, 그죠? 뭐 이런 괜찮죠. 뭐 추론으로까지는 안 가겠는데 뭐 조금 변형된 뭐 내용일치로 보면 되겠죠. 좀 문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도 보면 기출문제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쓰는 단순 내용일치가 있고 이것처럼 정보 한 두 개 정도 조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변형된 내용일치 문제. 추론까지는 안 가죠. 추론 아닙니다, 그죠? 추론까지는 좀 어렵고 좀 변형된 내용일치. 이게 좀 많이 변형이 되면 결국 추론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 느낌입니다. 3번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예, 또 3번 봅시다. 3번. 가의 기역 미음을 나와 관련 지어서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 이제 짬뽕에서 보란 얘기죠. 관련 지어서 이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이 뭐냐? 기억이 보이죠? 이렇게 보면 다 보이나? 다 보이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이거는 토지 면적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느냐? 전세는 자산의 보유에 대한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다. 그렇지. 자산에 대한 세금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땅에다가 세금 때리는 거니까. 그죠?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 누구? 자기가 가진 토지 면적이니까 자산에 대한 얘기지. 보유한 세금으로 현대의 재산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재산세지. 내가 이제 부동산 얼마나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지.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 아니고 뭐 약간 추론 느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뭐 땅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재산세라는 거는 내가 가진 재산에다가 세금을 때린다. 그 두 개를 이제 연관해서 봐야 되는 거지.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것 얘긴데 이제 뭐 추론이냐 아니면 단순 내용 일치냐라고 볼 때는 추론의 개념이죠. 그죠? 이게 언급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죠? 이건 이제 언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추론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추론이라 가지고. 그죠? 추론이라 하긴 힘든 상황이다. 하여튼 추론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풀이 자체가 이제 내용일치로 풀린다. 그 얘기입니다. 2번. 니은 공납은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공납이 뭐냐? 니은이 봅시다. 니은은 각각의 백성에게 얼마만큼의 공물을 배정을 해야 하는지 일정한 법규가 없어서 법이 없는 거네. 그죠? 지방 여건에 따라서 공물을 이제 가호별로 배정하기도 하고 소유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배정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법이 없는 거야. 법규가 없는 겁니다. 공납은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과세 요건 법정주의. 그지? 과세 요건 법정주의가 뭡니까? 과세 요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과세 요건 법정주의를 거기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 과세 요건 법정주의는 뭐 이런 모든 세금에 관한 모든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게 이제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데 법률로 안 정했잖아요. 그죠? 법규가 없다. 안 정했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요건 법정주의를 어겼다. 그치? 어긋나는 일이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 3번. 이것은 대동법은 과세 대상과 세액 산정의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대동법은 디귿이니까 대동미라는 이름으로 토지 한 결당 16두를 징수. 그러니까 이건 빼박이죠. 딱 정해버린 거야. 토지 한 결당 16, 결이 뭐 평당 뭐 이런 거죠. 그죠? 한 평당 단위 단위입니다. 토지의 단위입니다. 토지 단위. 토지 크기의 단위. 16도씩 딱 정해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과세 대상은 누굽니까? 땅 주인인 거지. 그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땅에다가 세금을 때렸다라는 말이 뭡니까? 땅 주인에다가 세금 때린 겁니다. 과세 대상이 딱 정해졌고, 그 다음에 세액 선정, 그러니까 한 결당 16두 딱 정한 거야. 명확히 한 거죠. 그죠? 했다는 점에서 공납에 비해 개선된 제도지. 그죠? 공납은 이런 법규가 없었잖아요. 그죠? 어떤 법규가 없어가지고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데는 가오로 하고 어떤 데는 면적에 따라 하고 이런 거니까 조금 더 이제 개선된 제도가 맞지.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돈을 막 걷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개판이 되는 건데 딱 정해버리니까 어떤 뭐 떼먹는 돈이 없어진다. 그죠? 개선됐다. 그죠? 맞고. 4번 리을 대동법은 납부세액을 명시하고 있다. 리을이 처음에는 1결당 16두 1결이 아까 말했듯이 평당 이런 겁니다. 그죠? 한 평당 뭐 이런 거 16두씩 징수하던 것을 12두로 줄였고 이는 조선왕조 최고법전인 대전에도 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법에도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리을 대동법은 납부세액을 명시하고 있다. 그죠? 납부세액을 딱 명시했네. 1결당 12두. 그죠? 16두에서 12두로 딱 줄였어. 그걸 또 법전에다 올렸어. 그죠? 법전에다 딱 써놨어. 그죠?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개괄적인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치? 만약에 한 대충 한 적당하게 뭐 징수하시라 뭐 이렇게 하면은 개괄적인 표현이죠. 그죠? 이 뭐 1결당 한 20, 30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써 놓으면은 이게 이제 딱 명시한 게 아니지. 그죠? 명확히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딱 16도, 12도 딱 정한 겁니다. 개괄적인 조항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그거까지 맞는데 이게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이게 또 뭔 얘기야, 그죠?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를 실현한 게 아니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가 아니라 이건 지금 명확히 하였다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한 거는 과세 요건 명확주의죠, 그죠? 요 얘기입니다. 과세 요건 명확주의 이 모든 것들은 좀 개괄적인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과세 요건 명확주의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는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가 아니라 과세 요건 명확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법이 지금 입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평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법을 일단 만들어 놨어. 그죠? 입법상의 공평주의로 법을 만들어 놨어. 그럼 이제 그걸 만들어 놓기만 해서 되느냐? 아니죠. 그죠? 적용을 또 공평하게 해야 돼. 그죠? 그래서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명확하게 한 거랑 다른 얘기죠. 그죠?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뭐 개괄적인 조항을 해서 이제 입법하는 과정이니까. 그죠? 이건 입법상의 공평주의에 해당하는 걸 거고 만약에 해당된다면 그죠? 이건 이제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아니다. 해당이 안 된다. 이건 적용할 때 그때 한 얘기니까 답이 4번이죠. 틀렸습니다. 5번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소작인들이 전세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미음. 조선 후기의 소작인들은 소작지를 얻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전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들을 떠안았다. 그런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자기한테 소작을 안 맡기니까. 그죠?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소작인들이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소작인들은 일단 전세를 안 내도 되죠. 토지 면적에다가 세금 때렸으니까. 그 역은 뭐 해야 되지. 군역이나 뭐 요역들은 뭐 동원이 되겠지만 공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냈었어야 됐지. 근데 그 토지를 토지 기준으로 걷지 않는 마을에서는 공납도 안 냈어도 됐지. 그죠? 근데 아니지. 토지 기준으로 하는 데에서는 안 냈어도 됐죠. 그죠? 토지 기준으로 공납 거두는 데는 그런 마을에서는 또 토지가 없었으니까 공납도 안 냈어도 됐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 이거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소작인들은 뭐 이것도 안 내고 이것도 안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세상이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소작인들이 지들끼리 막 경쟁을 하게 되니까 내가 물게 내가 그 세금 내줄 테니까 저한테 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얘들이 이렇게 뭐 물고 있습니다. 그죠? 세금을 막 떠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이냐 실질이냐 이런 얘기 있었죠. 그죠? 실질 과세. 그러니까 형식은 땅 주인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내느냐? 소작인들이 그죠? 세금 내는 상황이 된 거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미음.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소작인들이 전세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죠? 그러니까 형식은 땅 주인한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소작농한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맞고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넘어갑시다.
4번 봅시다. 4번. 요거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요거 조금 만만찮아요. 봅시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나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A와 B가 뭐냐면, A 같은 경우에는 A가 뭐냐면, A가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 그 다음 B가 이제 조세 공평주의입니다. A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 B가 이제 조세 공평주의죠. 봅시다. A,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A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하는 원칙이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용 일치입니다. 조세 법률주의는 어쩌고 이 원칙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 생활의 안정을 기여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그죠? 재산권 보장 얘기가 나오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이다. 이거 맞는 거지. 이렇게 보면 쉽게 풀리는데, 의미를 한번 봅시다. 조세 법률주의를 하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이 왜 보장됩니까? 예를 들어 아까 뭐 본문할 때 얘기했지만, 내가 재산이 1억이 있어요. 근데 내일 당장 뭐 나라에서 와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너 세금 5천만 원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조세가 법률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들이 부르는 게 값인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내 재산을 보장할 수가 없죠. 내가 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야 당장 내일 와가지고 누가 뭐 야 99억 내놔, 이렇게 해버리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죠? 재산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법률주의가 있으면 법률에 근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세금을 거둘 때는 뭐 0.1%, 뭐 자산의 뭐 0.1%를 거둬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억이 있으면 0.1%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까? 그 10만 원은 뭐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법률로 막아 놓았으니까 법률이 보장을 해주는 거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또 내용 일치도 되고 의미도 그런 얘기입니다.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 2번 다 보이죠? 이번 뭐 국가의 경비를 최대한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원칙이다. 조세 법률주의가 국가 경비를 최대한으로 조달하고 제일 많이 뽑아내려고 요런 목적으로 수립된 원칙인가요? 아니죠. 세금을 많이 거둘려면 조세 법률주의가 없는 게 더 낫지. 법적으로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막 걷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세 법률주의의 목적은 뭡니까? 법을 왜 어떤 뭐 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법률로 조세를 왜 법률로 정해놨습니까? 일단 요거 재산권 보장과 법률 생활 안정이 목적이고, 그죠? 그다음은 조세의 목적은 뭡니까? 조세의 목적은 국가 경비 재원 마련을 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죠? 국가 경비 재원 마련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국가 경비의 재원을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조세 법률주의를 만들었다?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대한 많이 뽑는 걸 막으려고 조세 법률주의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죠? 너무 많이 뽑으면 지금 다 재산 다 뺏깁니다. 그죠? 세금으로. 그죠? 그런 얘기다. 이해되고, 뭐 딱 봐도 이해되죠. 그죠? 3번. A는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마련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다. 다시, 조세의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왜 마련해야 돼? 그 근거가 뭐야? 라고 물으면 조세 법률주의니까, 이게 근원이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왜 마련하냐고,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조세 법률주의가 원칙이니까, 이거에 따라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법률 마련하는 근거가 되는 게 조세 법률주의다. 그죠? 이런 어떤 그 조세 법률주의가 이런 절차를, 그러니까 세금에 관련된 법을 법률로 마련하라. 그게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그걸 따른 거다. 그죠? 이거 좀 말이 조금 힘들죠. 그죠? 그 이해되고, 그 다음에 B. 요건 이제 그 조세 공평주의입니다. 조세에 관련한 법을 마련하는 과정과 입법이죠. 그죠? 법을 마련한다는 말이 뭡니까? 법을 만든다는 얘기지. 그죠? 입법, 그 다음에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원칙이다. 그러니까 입법과 적용. 여기 있네. 조세 공평주의는 입법상의 공평주의, 적용상의 공평주의. 그죠?
요거는 이제 그 입법, 법을 마련하는 과정, 요게 이제 입법에 해당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과정이니까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요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만만치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입법인데 이렇게 조사에 관한 법을 마련한다, 뭐 이렇게 길게 써놓으니까 입법이랑 조금 뭐죠? 약간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약간 변형된 내용일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해되고. 5번.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의 기반이 되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 납세 능력에 상응하도록, 담세 능력에 상응하도록 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뭡니까? 실질과세의 원칙이죠. 실질과세의 원칙, 요까지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그거에 기반이 되는 원칙, 요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반이 되는 원칙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죠. 그죠?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에 기반이 되는 원칙은 조세 공평주의죠. 조세 공평주의에 기반이 되는 원칙은 조세 원칙이죠. 그죠? 이게 제일 상위에 있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하위 요거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하위 요 2개, 거기에 하위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원칙이 맞지. 그죠? 요 놈의 기반이 되는 원칙은 직접적으로 기반이 되는 원칙은 요거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고,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에 기반이 되는 거는 조세 공평주의니까 조세 공평주의가 오는 게 맞죠. 그죠? 요거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위로 찾아 올라간다는 얘기. 그럼 최상위에 있는 건 뭔데? 이거잖아요. 조세 원칙입니다. 그죠? 최상위는 최상위,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는 3개 뻗어 나오고, 여기서는 2개 뻗어 나왔는데,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놈이다. 이게 제일 끝에 놈이지. 그죠? 순서도 그려보면 조세 원칙에서 이렇게 2개, 그죠? 이렇게 2개, 그죠? 이렇게 2개 나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요놈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온 게 요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 해석 적용성의 공평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놈이 대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 이건 조금 봤었어야 됐죠. 용어의 개념이나 상위 원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수능에서 그 어떤 선지의 개념, 그 내용 일치를 이제 풀어야 될 어떤 기술들이죠. 테크니컬한 문제다. 그죠? 또 5번 넘어갑시다. 예, 5번 봅시다. 5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일단 보기는 새로운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본문에 없던 내용을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본문과 비교해서 봐라. 내용 일치 확인해라. 오케이. 1번. 호조. 보기부터 봅시다. 조선의 전세는 주로 이제 관리의 녹봉과 군비 등에 소용이 되고, 이게 이제 관리, 공무원들 월급 주거나, 그렇죠? 공무원들 월급, 그 다음에 군비, 군사, 그렇죠? 군사비, 국방비에 소용이 됐다. 전세는. 공물은 왕실이나 이렇게 관청의 이제 유지비, 찌끈찌끈 들어오는 거니까, 인삼이나 전복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니까 왕실에서 쓰거나 아니면 관청에서 유지비로 이제 소용되었다. 조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 초기에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그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세법을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조선 초기에 이제 전세 수입은 쌀로 약 44만 석. 공물은 쌀로 한 사람이 원래는 이제 쌀로 들어온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전복도 올라오고, 미역 같은 거 올라오고, 그죠? 또 있나? 인삼 같은 거 올라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쌀로 한 사람 겁니다. 10만 석. 그러니까, 확실히 작네. 그죠? 조금 올라오니까, 요거 이제 왕실에서 쓰고, 이제 관청에서 유지비를 써라. 그거 나쁘지 않았지.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쭉 이어왔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전쟁에 따른 어떤 토지 황폐화.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이 때문에 이제 밭, 이게 작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둘 수 있는 논이 아닌 거야. 황무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이 논이 아니기 때문에 색을 못 매기죠. 그죠? 황폐화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결수가 급감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세수가 이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이에 이제 조선 재신들,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 그다음에 국가 재정 담당하는 이제 호조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겠지. 그리고 조선의 이제 재정 문제가 이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이제 대동법을 이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재정 부족도 좀 낮게 하고 문제도 좀 해결하고 조세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재정 부족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조세 부담이 늘어나지. 그죠?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세금도 많이 걷고 백성들은 조세 부담이 감소됐을까? 그죠? 이거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왜 이런지. 대동법을 실행하게 되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요거 나중에 대정법 시행한 후에는 16만 석이 됐죠. 요거 이제 44만 석에서 16만 석이 됐습니다. 그죠? 대정법 시행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공물 같은 경우에 10만 석에서 57만 석으로 확 대폭 늘어났죠. 그죠? 이때 봅시다. 그러면 이 대폭 늘어난 거는 다 백성들이 낸 거잖아. 부담이 늘었겠지. 이거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73이 되죠. 73만 석. 요거는 54만 석에서 73만 석으로 확 10만 석이나 더 늘었기 때문에 결국 재정 부담 백성들은 더 많이 내는 게 아닌가요? 맞지? 그죠? 잘 봅시다. 근데 요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아까 설명했지만 봅시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44만 석 전세가 44만 석, 그다음 공물이 이제 10만 석이 온 거예요. 그죠? 쌀로 이렇게 환산한 겁니다. 근데 이때 공납의 폐단도 있고 그 지방간이 돈 떼먹고 막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깡패 같은 놈들한테 한 90만 석을 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의 부담은 100만 석이죠. 그 나라에 가는 거 10만 석이랑 깡패들한테 뜯기는 게 한 90만 석. 두 개 합하면 100만 석이죠. 근데 조선 후기에 전세를 거두니까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건 빼박이죠. 이거 땅이 논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그죠? 이거밖에 못 나와. 더 지어 짤 수가 없어. 이게 다야. 근데 공물은 이만큼 들었어.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깡패한테 가는 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걸 없애버렸어. 그 대신에 나라한테 60만 석을 내놔라. 그러면은 깡패한테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은 100만 석을 냈었는데, 100만 석을 냈었는데, 10 플러스 90 해가지고 100만 석을 냈었는데, 나라한테 57만 석, 60만 석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조세 부담은 40%가 줄어든 겁니다. 그죠? 이거 이해되죠?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야, 총 합치면 73이고 이건 총 합치면 54인데 오히려 더 늘어가지고 백성들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그게 아닙니다. 깡패가 가져가는 게 줄어든 거지. 지방관들이랑 결탁한 깡패들. 그러니까 방납 대신 해주고 대신 인삼 한 뿌리 사다 주고 야 인삼 한 뿌리 내놨으니까 네가 열가만이 내놔. 이런 식으로 이제 깡패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깡패들은 그 지방관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체포를 안 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먹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해먹던 걸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 아는 거지. 이게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이런 깡패들이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야 이거 못하게 하자. 대동법 시행. 땅에다가 매겨버려. 그렇기 때문에 공물을 이제 60만 석만 내면 됐고, 그러니까 기존에 100만 석까지 깡패한테 주는 돈까지 다 내던 거를 나라에 60만 석만 내면 됐기 때문에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이해되죠? 그죠?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 조세 부담도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손해 받느냐? 깡패들, 지방관들. 얘들이 이제 그 돈을 이제 못 벌게 되는 거죠. 그죠? 돈을 못 떼먹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돈 못 번 상태로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냐? 그렇지 않았죠. 얘들이 그렇게 돈 못 빼먹으니까 지방관들과 그 결탁한 깡패들이 그렇게 못 먹으니까 자벽 요걸 별도로 걷고, 그 다음에 또 그 민고 이런 걸 운영해가지고 고리대급,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줘놓고 다음 달에 200만 원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패단.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됐으면 좀 이런 게 덜했겠지. 근데 다른 영역으로 확대가 안 되고 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패단이 나타났다. 다른 데서 빼먹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니까 깡패들은 계속 깡패 짓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계속 봅시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조세 부담도 감소됐는데, 대동법의 필요성이 강조해가지고 한번 경기도에 한번 해보니까 다 좋은 거야. 이게 전국적으로 다 퍼졌다, 그죠? 이로써 대동법이 시행된 조선 후기에는 전세 수입이 약 16만 석, 그러니까 44만 석에서 16만 석으로 줄었죠. 이거 뭐 땅이 개판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대동세 수입으로 이제 약 57만 석, 그러니까 10만 석에서 57만 석, 그 6배가 늘었죠. 근데도 백성들의 조세 부담은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깡패한테 뺏기는 게 없었기 때문에. 깡패한테 100만 석이 뺏기고 있었다, 그죠? 90만 석이 뺏기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 60만 석 내고 40만 석은 챙길 수가 있었다. 대동법 시행으로 재정 수입 전체는 늘어났죠. 이게 지금 73만 석이 됐기 때문에, 그죠? 늘어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6만 석을 관리해 놓고 그 공무원들 월급이나 이제 군사비, 국방비에 썼는데, 전세를 16만 석밖에 안 돼 확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이 대동세 수입을 공물로 벌어들인 이 대동세 수입을 여기다가 넣어야지, 그죠? 그 생각은 안 하고, 야 이거는 뭐 전세니까 그냥 이거 뭐 16만 석으로 어떻게 알아서 하고, 이놈의 왕실과 관청 유지, 이놈들이 이제 57만 석으로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야, 이놈들이. 응? 이러니까 봐봐, 위도 썩었고 지방관도 썩었고 그냥 뭐 고생하는 건 백성이고, 이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이 이랬어요. 조선이 드라마에 나온 만큼 아름답고 이거 막 태평성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럼 고려는 괜찮나? 고려도 마찬가지다. 고려는 더 했죠. 통일신라는 괜찮아? 통일신라 더 했죠. 그 이전 삼국은 괜찮았냐? 더 엉망진창이었지. 그럼 우리나라만 그랬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지금 번영된 상황입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배고파가지고 이제 고조선 이래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배고픔을 극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한 100년? 100년도 안 되지. 최근 한 70년? 뭐 이 정도, 그죠? 60년, 70년, 이 정도가부터 이제 그 배고픔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지. 그죠? 뭐 그런 상황이다. 나라가 안 좋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봅시다. 계속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문제 봅시다. 일단 왕실과 관청의 이제 유지 자금을 이 57만 석으로 지들이 나눠 먹은 거예요. 그 왕실이 쫙 사치를 하고 막, 그죠? 관청 유지하는데 막 사치하고, 얘들이 이제 그 관청 유지로 이제 돈을 줘놨더만 이거 가지고 이제 백성들 돈 빌려주고 고리 대금으로 막 2배 3배 이자 받아 처먹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뭐 그런 상황이다. 그죠?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 문제 쉽습니다. 봅시다. 호조가 이제 뭐 재정 담당하는 거니까 얘들이 대동법의 이제 필요성을 강조했지.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너무 많이 뺏어가니까 대동법 해가지고 깡패 주지 말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돈을 걷자. 오케이. 그리고 세입을 늘려가지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도. 그죠? 호조는 뭐 조선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동법을 시행하면 그렇게 본 거지. 맞죠? 답이 1번 나왔습니다. 2번. 대동세가 왕실이나 관청의 유지비로 소용된 것. 그 대동세가 왕실이나 관청의 유지비로 쓰였죠. 뭐 조선 그 건립부터 그렇게 쓰여 왔습니다. 그것은 지방 관청에서 독자적인 재정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결과다. 아니지. 지방 관청에서 독자적인 재정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독자적인 재정 기구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동법 시행 이후에 돈 떼먹을 데가 없으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뭐 대동법 시행해가지고 돈 떼먹을 거 없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게 아니고 자벽 이런 걸 별도로 걷고 민고 이런 거 운영해가지고 돈을 계속 빼먹었다. 그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돈 떼먹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재정기구를 설치하지 말라 이런 적 없습니다. 그죠? 그 대동세가 왕실이나 관청의 유지비로 소용된 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공물이나 공납으로 들어오는 어떤 모든 것들은 왕실이나 관청으로 유지비로 썼다. 그렇기 때문에 공납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대동세도 공납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왕실이나 관청의 유지비로 쓸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원래 정상적인 뇌라면, 그죠? 정상적인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들어온 57만 석을 여기다 넣었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죠? 여기서 굴렸겠지. 그죠? 그러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하고 16만석으로 알아서 해.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그냥 우리는 사치할 거야. 부자네. 이렇게 했습니다. 나쁜 놈들. 또 봅시다. 2번은 그리고 제한한 적이 없다. 틀렸습니다. 3번 대동법의 시행 이후 녹봉과 군비에 지출하는 세금이 줄어든 것은 대동법 시행 이후에 녹봉과 군비에 지출하는 세금이 줄어든 것 그거는 시기상 만든 거지 대동법 시행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대동법 시행 이전부터 지금 녹봉과 군비에 지출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문에 돈밭이 엉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쥐어짜도 16만석밖에 못 걷어. 전세로는. 그죠? 그리고 녹봉과 군비에 지출하는 세금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거지. 이거는 왜 원인이 뭡니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일본 놈들 때문에 그런 거죠. 양립 유출의 재정 원칙을 파기한 적 없어요. 그죠? 파기한 적 없습니다. 틀렸고. 세금 거두긴 아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양립 유출의 재정 원칙을 파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4번 대동법의 시행으로 전세 수입이 크게 줄고 대동법 시행으로 전세 수입이 줄었습니까? 전세 수입이 줄어든 거 왜 그렇습니까? 황폐화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임진왜란으로 황폐화돼가지고 이거밖에 못 거둔 겁니다. 그죠? 이거 시행으로 줄어든 게 아니에요.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대동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동법 시행해가지고 대동세 수입 확 늘어났죠. 그런 것 요거 맞지. 근데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서 조세 부담을 배분했다고?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서 조세 부담을 배분했습니까? 대동법이란 게 뭡니까? 토지 1결당 16도로 무조건 강제로 거둔 거예요. 토지 1결당 16도로 무조건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담세 능력 봐가지고 여기는 조금 가난하니까 조금만 걷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좀 가난하나 좀 가난하지 않든 무조건 다 야 토지 1결당 16도 다 내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대동법이. 그죠? 뭐 이런 거 담세 능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이것도 틀렸다. 그죠? 틀렸습니다. 5번 강제징수죠. 강제징수입니다. 뭐 이렇게 야 니는 좀 가난하니까 한 15도만 내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다 내라. 그죠? 5번 조선 후기에 조선 전기와는 반대의 재정 수입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그 조선 후기에 이제 그 반대로 재정 수입 구조가 만들어졌죠. 초기와 후기를 봤을 때 전세가 높았으나 전세가 줄어들었고 공물은 낮았으나 종물이 증가했죠. 그죠? 공납이 증가했다. 대동세 때문에 그렇다. 그 이제 재정 수입 구조가 반대가 된 거죠. 그죠? 반대의 재정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소국 과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뭔 소리야 이거? 소국 과세 원칙 이거 뭐 어떤 법이 시행 소국 과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그때도 뭐 아까 설명했지만 어떤 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세금이 지금 없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사고 팔고 뭐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세금을 아무것도 안 내. 근데 자 뭐 이제 뭐 비트코인에 관련된 법을 만들었어. 비트코인 하나당 뭐 얼마씩 내라. 이렇게 법을 딱 만들었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비트코인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팔았어.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돈 안 내죠.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내가 비트코인이 없는데 그럼 너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비트코인이 있었잖아. 돈 내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소국 과세 원칙 금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거 이제 대동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대동법 만들어지기 전에 뭐 공납은 뭐 어떻게 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땅이 얼마가 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후에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땅을 얼마나 가졌느냐 거기에다가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그죠? 소국 과세 원칙 금지 원칙을 지켰지 왜 안 지켜? 틀렸고 그죠? 대동법 시행 이전에 토지한 소유에 대해서 대동세를 부과했다고? 그러니까 대동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땅을 소유했는데 다 팔았어, 다 팔아먹었어. 근데 대동법이 실시한 후에 야 너 대동법 시기 이전에 너 땅 있었잖아, 돈 내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틀렸죠, 그죠? 말도 안 된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요 부분만 좀 이해가 되면 왜 이제 대동법 시행 이후 백성의 조세 부담이 줄었는지 요 부분만 이해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 이거 시간이 틈틈이 좀 시간이 나면은 요거 이제 수능 특강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시간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기출 문제를 조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이번 겨울 동안은 좀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업그레이드 할 생각인데 틈틈이 요거 좀 시간이 나면 요거 수능 특강도 좀 올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